이게 뭐야? 투자 확답받았다고 했잖아. 황기찬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했어요. 내 탓이야? 갑자기 투자사에서 연락 두절된 건데. 강세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중국 투자사와의 계약이 마지막 순간에 결렬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회사가 망해. 그럼 회장님이 직접 하세요. 둘의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윤 비서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가 놀란 눈으로 윤 비서를 바라봤어요.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기회를 주십시오. 윤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윤 비서가 철저히 계산한 접근이라는 걸. 황기찬과 강세리의 목을 조르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날 밤 강재인이 윤 비서를 조용한 카페로 불렀어요. 강재인은 강압적인 태도로 윤 비서를 압박할 여러 비리 자료들을 어떻게 써먹을지 생각 중이었어요. 하지만 윤 비서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담담하게 나타났어요. 오늘 회장실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하시더군요. 강재인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윤 비서를 바라봤어요. 때가 왔군요. 윤 비서가 커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뭔 소리죠? 재인 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재인의 눈빛이 변했어요. 언제부터? 돌아오신 그날부터요. 강재인이 긴장한 기색을 보이자 윤 비서는 계속했어요. 기억상실 연기, 디자이너 L 활동, DH홀딩스와의 관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강재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드러났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윤 비서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저는 강규철 회장님 사람입니다. 윤 비서가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 쭉. 그 말에 강재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윤 비서의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경계를 풀지 않은 척했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왜 곁에 두었나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윤 비서가 잠시 멀리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15살 때였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어머니는 가출, 아버지는 장기 요양, 동생은 온갖 사건 사고로. 윤 비서가 짧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공부머리는 있었던 터라. 강규철 회장님 장학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좋았어서 단독 면담 기회가 있었고 회장님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배우고 싶다고. 윤 비서의 눈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이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강재인이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듣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 YL그룹에 입사했는데 뇌물 사건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때 회장님이 저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집안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이 된 거군요. 그날 이후 평생 회장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윤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의 수첩에 있는 비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재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무슨 비밀? 강재인은 그 수첩의 비밀을 풀지 못한 채 황기찬의 집에서 나온 상황이었어요. 스위스 비밀은행 계좌입니다. 윤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수첩에 적힌 숫자들이 계좌 입장 비밀번호와 금고 비밀번호입니다. 강재인이 숨을 멈췄어요. 그 수첩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회장님께서 30년 이상 모아두신 대규모 비자금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강재인이 숨을 멈췄어요. 그 계좌의 실체를 알고 계시다는 건가요? 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윤 비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제게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재인이를 지키고 필요할 때 이 돈을 써라.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그런 준비까지 해두셨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얼마나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 그 돈으로 YL그룹의 주식을 사모으면 일대 주주가 될 정도의 금액입니다. 윤 비서의 대답에 강재인이 놀랐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강재인이 궁금해했어요. 회장님의 유언 때문입니다. 윤 비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했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제인이를 지켜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강제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윤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회색지대에서 살아남으라는 뜻이었죠. 윤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황기찬과 강세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들의 더러운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윤비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제인 씨가 YL그룹 내에서 위험에 빠진 순간들도 알고 있었죠. 강제인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섣불리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요?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윤비서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지금처럼 완벽한 때를 말입니다. 그 말에 강제인이 소름이 돋았어요. 윤비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해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돈으로 황기찬과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뜻대로 당신을 YL그룹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 수 있고요. 강제인이 윤비서를 다시 봤어요. 이제 그가 진짜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함께 하겠습니다. 강제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회장님의 유언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윤비서가 그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진짜 동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윤비서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있는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두 사람은 강제인이 디자이너 L로 활동하면서 DH홀딩스와 함께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끝장이야. 황기찬이 초조하게 말했어요. 강제인과 DH홀딩스가 손잡고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 강세리도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중국 자본 유입이 더욱 절실해졌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황기찬이 머리를 감싸며 말했어요. 그때 윤비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윤비서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뭔데? 황기찬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큰 투자자를 찾았습니다. 윤비서가 차분하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황기찬 회장님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속한 투자 결정이 가능한 곳이에요. 강세리가 눈을 번뜩였어요. 정말이야? 어떤 회사죠? 처음 보는 회사 이름 같은데. 믿을 수 있어? 황기찬이 의심스럽게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해외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아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윤비서가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검증된 회사라는 거지. 네, 신뢰도는 충분합니다. 윤비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황기찬이 조금 안심했어요.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까 만나서 이야기해보죠. 강세리가 황기찬을 설득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선택권이 많지 않잖아요. 황기찬이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회사 대표가 누구야? 아놀드 준이라는 분입니다. 윤비서가 대답했어요. 다만 이분이 서면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네요. 서면으로? 네, 서로에게 필요한 계약서만 주고받고 간단하게 진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중국식 관행은 변수가 너무 많다고 자신들도. 세계적 기업이 되려면 주먹구구식은 버리고 트렌드에 맞게 움직여야 더 많은 계약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고 합니다. 윤비서의 설명에 강세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국 기업이 이런 조건을 말하는 곳은 처음이네요. 빨리 진행하시죠. 좋아, 바로 연락해봐. 황기찬이 결정했어요. 윤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비서는 강제인과 비밀 장소에서 만났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윤비서가 차분하게 보고했어요. 아놀드 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강제인이 궁금해했어요. 해외 투자 전문가라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더군요. 윤비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페이퍼 컴퍼니 준비는 어떻게 됐나요? 완벽합니다. 모든 서류 작업을 마쳤어요. 윤비서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투자사 이름은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강제인이 서류를 훑어봤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어놨네요. 회사 등록, 해외 계좌, 투자 실적 서류까지 모든 게 완벽해요. 윤비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도민준 상무님께서 아놀드 준 명의로 활동하실 신분증명 서류도 준비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조건을 넣을 거예요? 강재인이 핵심을 물었어요. 투자 후 3개월 내 주가 30% 하락 시 내부 감사 권한과 주주총회 개최권을 갖는다는 조건입니다. 윤 비서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황기찬이 그 조건을 받아들일까요? 지금 디자이너 LEYL 그룹으로 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 비서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황기찬은 자신 있어 할 겁니다. 주가가 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실제로는 강재인이 궁금해했어요. 제가 이미 모든 비리 증거를 준비해뒀습니다. 윤 비서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내부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황기찬의 모든 비리가 터질 겁니다. 감사 권한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회계장부, 인사기록, 거래 내역까지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어요. 윤 비서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황기찬이 회장 자리에 앉자마자 비자금을 모을 생각부터 했거든요. 윤 비서가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런 인간이 3개월을 버틸 리 없죠. 하지만 YL그룹의 디자이너 L이 있어서 주식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텐데요. 강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래서 강재인 씨와 DH홀딩스가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윤 비서가 계산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언론 제보를 통해 황기찬과 강세리의 비밀들을 조금씩 흘려주세요. 어떤 비밀들이요? 불륜, 학력 위조, 과거 사기 전과 하나씩 터뜨릴 거예요. 윤 비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되면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은 불보듯 뻔합니다. 강재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리 디자이너 L의 영향력이 크다고 해도 스캔들을 이길 순 없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윤 비서가 강재인을 바라봤어요. 디자이너 L로서 황기찬과 강세리를 계속 도발해주세요. 도발이요? 네,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 비서의 눈에 차가운 계산이 흘렀어요. 화가 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때가 우리의 기회입니다. 강재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완벽한 계획이네요.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의 운명이 결정됐군요. 윤 비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박한 사람은 항상 함정에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서명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네요. 강재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황기찬은 아놀드 준으로부터 받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강세리도 함께 앉아서 조항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 조건이 좀 걸리는데. 황기찬이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투자 후 3개월 내 주가 30% 하락 시 내부 감사 권한과 주주총회 개최권을 갖는다는 조건이야. 강세리가 그 부분을 읽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건 좀 위험한 조건 아닌가? 그러게 말이야.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황기찬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도 어쩔 거야.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강세리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DH홀딩스를 버려야 하잖아. 황기찬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이 조건은 짜증나지만 디자이너 L이 우리 쪽에 있어서 주가 떨어질 일은 없잖아. 강세리가 설득했어요. 그 말에 황기찬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도 결국 강재인 인정하는 거네. 황기찬이 반문했어요. 강세리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쨌든 디자이너 L 때문에 주가는 안정적이야. 황기찬이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든 싫든 일단 혹 하나라도 떼고 보자. 황기찬이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강세리도 이어서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윤 비서 불러서 계약서 전달하자. 황기찬이 말했어요. 잠시 후 윤 비서가 들어왔어요. 계약서 서명 완료했습니다. 황기찬이 윤 비서에게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아놀드 준한테 잘 전달해주고 이번에도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 비서가 무표정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받아들이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드디어 함정이 완성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황기찬은 YL그룹 로비에서 정호성과 김도윤을 만났어요. 평소보다 기분 좋은 표정으로 다가온 황기찬을 보며 두 사람은 뭔가 직감했어요.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황기찬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로 급히 부르셨나요? 정호성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황기찬이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투자자를 구했습니다. 이제 DH홀딩스 투자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정호성과 김도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정말입니까? 갑자기 어떻게? 정호성이 당황한 듯 물었어요.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에요. 조건도 훨씬 좋고요. 황기찬이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저희와의 투자 논의는? 김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취소죠. 미안하지만 비즈니스니까 이해해주세요. 황기찬이 단호하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남겨진 정호성과 김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저 인간 왜 저렇게 신났어? 정호성이 황기찬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예상했었잖아요. 김도윤이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윤비서한테 연락해요. 이제 시작할 때가 됐네요. 정호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윤비서와 강재인이 만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이제 눈치 볼 필요 없겠네요. 강재인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언론 제보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 언론사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를 괴롭힐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강재인이 디자이너 L로 근무하는 사무실 한켠. 강세리는 책상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리야, 새 투자자 구한 거 축하해. 강재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강세리가 고개를 들어 강재인을 째려봤어요.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도. 강세리가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악에 바친 강세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재인아, 조금만 더 기다려. 강세리가 강재인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너도 곧 여기서 나가게 해줄 테니까. 그래. 강재인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세리야,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 강재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프로젝트가 YL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거 알지? 강세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온갖 자비는 내가 다 해. 강재인이 강세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회의 준비, 자료 정리, 보고서 작성까지 모두 세리 내가 담당해. 뭐라고? 강세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싫어? 강재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럼 황기찬한테 가서 디자이너 L 프로젝트 취소하자고 해봐. 제인아, 너. 아, 그리고 오늘은 왜 커퍼가 없어? 내 입맛 다시 말해줘. 강재인이 강세리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잘했잖아, 그런 거. 강세리는 완전히 위축되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부터 언론에 하루하루 하나씩 황기찬과 강세리, YL그룹 내부의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YL그룹 회장 황기찬, 과거 학력 위조 의혹. 강세리 상무, 전 직장에서 사기 전과 있어. 연이은 스캔들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강재인은 디자이너 L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 강세리를 발견했어요. 어머, 세리야. 강재인이 큰 소리로 뉴스를 읽기 시작했어요. YL그룹 주가 연일 하락세. 오너 리스크 우려 확산. 강세리가 화난 표정으로 강재인을 쳐다봤어요. 어쩌냐, 이 회사 주가 자꾸 빠진다. 강재인이 일부러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강승우 씨, 혹시 같이 이직할래요? 강재인이 강승우에게 큰 소리로 물었어요. 강세리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재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뭐긴 뭐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지. 강재인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황기찬과 마주쳤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강재인이 인사했어요.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지던데 괜찮으세요? 그런 건 늘상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황기찬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일시적이라니요? 벌써 며칠째인데. 강재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제 프로젝트도 영향받는 건 아니죠? 황기찬의 속이 뒤틀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황기찬의 횡령 정황 외에도 다른 주주들의 주가 조작 혐의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주가가 며칠 만에 30% 급락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윤비서가 급하게 황기찬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뭐가 또? 황기찬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놀드 준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계약 조건에 따라 내부 감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황기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렇게나 빨리? 3개월 내 주가 하락 조건이 발동됐습니다.
윤 비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미 아놀드 준의 사람들이 회사로 오고 있어요. 바로 그때 강세리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기찬 씨, 감사팀이 와서 모든 서류를 가져가고 있어. 뭐라고? 황기찬이 벌떡 일어났어요. 회계장부, 거래 내역, 심지어 개인 컴퓨터까지. 강세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더욱 치명적인 황기찬의 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났어요. 수십억 원의 비자금 조성과 개인 계좌 이체 내역이 모두 공개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황기찬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페이퍼 컴퍼니 대표가 캐서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비서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서로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둘 다 캐서린의 정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강세리 씨가 캐서린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것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윤 비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자금 세탁과 탈세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입니다. 아놀드 준 측에서 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윤 비서가 최종 통보를 했어요. 의제는 경영진 전면 교체입니다. 황기찬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강세리도 창백한 얼굴로 말문이 막혔어요. 윤 비서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강규철 회장의 유언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도민준. 황기찬과 강세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놀드 준입니다. 도민준이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자 이번 주주총회의 소집권자입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경영진 해임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도민준의 진행으로 투표가 시작됐어요. 압도적인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됐어요. 새로운 회사의 대표로 디자이너 L을 추천합니다. 도민준이 발표하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강재인이 등장했어요.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L입니다. 강재인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왔어요. 제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완료와 함께 주가 회복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리고 당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DH홀딩스가 도민준 대표와 함께 공동으로 투자할 것도 약속드립니다. 회의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만장일치로 강재인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윤 비서는 겉으로는 황기찬과 강세리 옆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강규철 회장을 떠올리며 기뻐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때 도민준이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마지막으로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강규철 회장님의 마지막 대화 내용입니다. 녹음기에서 강규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기찬아, 스스로 물러나라. 못 물러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황기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녹음기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강규철의 신음소리가 났어요. 회장님, 회장님. 하지만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보다는 냉소가 섞여 있었어요. 회의장이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강세리가 강재인을 제거하려고 시도한 교통사고 관련 증거입니다. 도민준이 계속 설명했어요. 바로 그때 경찰들이 공범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강세리가 강재인을 없애려고 교통사고를 2번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발표했어요. 첫 번째 교통사고에서 강재인 대신 그녀의 아들이 사망했고 강재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두 번째 사고에서는 강재인이 사고를 당했지만 김도윤 씨가 빠르게 나타나 병원에 입원시켜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함께 세운 공범들의 자백이 모두 나왔습니다. 경찰이 최종 발표를 했어요. 황기찬과 강세리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야, 다 조작된 거야. 강재인 전현이 다 꾸민 일이라고. 황기찬과 강세리가 거칠게 저항했지만 두 사람이 수갑을 찬 채 회의장을 떠나는 모습을 윤 비서는 무표정하게 지켜봤어요. 드디어 강규철 회장의 진짜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강재인은 혼자 강규철 회장의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강재인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디자이너 L의 프로젝트가 마침내 완성됐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이 결합된 완벽한 결과물이었어요. 디자이너 L 또 한 번 자신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언론들이 연일 찬사를 보냈어요. YL그룹의 주가는 회복을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했어요. 국내를 넘어 해외 투자자들까지 YL그룹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YL그룹,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 디자이너 L 효과, YL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 윤 비서는 이런 기사들을 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어요. 회장님 정말 약속을 지켰습니다. 윤 비서가 강규철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제인 씨를 제대로 지켜냈고 YL그룹도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강재인은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들고 미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꿈이었던 진정한 글로벌 기업 YL그룹.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비쳐들며 모든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